안녕하십니까. 아틀랜타의 위자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퍼럴 인 플레이스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할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럴 인 플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본인이 누구인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국했을 때 사용했던 여권, 그리고 현재 여권,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서 혼인증명서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많은 경우에 신분 없이 미입국 하신 분들 경우에는 캐나다를 통해서 오시거나 간혹 멕시코 쪽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 여권을 찾아보시면 아마 캐나다에 입국 도장이 찍혀 있을 수도 있고요. 멕시코 쪽으로 입국 도장이 찍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간접적인 증거긴 하지만은 그것도 그분들이 후일에 미국에 들어왔다는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시민권자다. 증거니까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라든지 미국 여권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흔히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결혼 케이스에 쓰여지는 서류니까 결혼증명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또 두 분 이름이 같이 돼 있는 집 리스 어그리먼트라든지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먼트, 또 같이 돼 있는 자동차 보험 또는 의료 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입국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미입국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입국 기록이 없으니까, 실제로 10년 전에 입국을 했는데 뭔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8년 전 것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지금부터 찾으셔야 될 텐데, 미입국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입국 기록은 없겠지만은, 첫째,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나온 기록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 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또는 닥터즈 아피스에 갔다, 약국에 갔다, 이런 기록이 옛날 거라도 있다면, 영수증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젊으신 분들은 본인이 학교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교를 나왔다 하면은 그 리포트 카드 또는 졸업했다는 증거로서 디플로마도 좋겠고요. 만약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면은 우리 애가 학교를 다녔다 해서 학교 리포트 카드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미입국 하신 분들도 비교적 쉽게 소셜 번호를 받고 자기 이름으로 그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가 있어서 그런 기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은행 기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운전면허증 획득이 쉬었을 때 또는 타주 면허증 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 그것도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스피딩 티켓이든 신호 위반이든 정부 기관 사람, 경찰이 내 얼굴을 보고 내 신분증을 보고 발행해 준 티켓, 또는 어디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위생검사에 걸렸는데 그때 내가 가게 직원이었다 해서 그런 티켓, 또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다가 걸렸는데 그때 내가 근무 중이어가지고 내 이름이 적힌 티켓이 있다. 이것도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거니까 좋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의 학교에 행사에 출석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2011년도에 찍었다, 그런 학교 이름, 클래스 이름이 나와 있는 사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시민권자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10년 이상 됐다, 그런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엄마 아빠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 아니지만 좀 사적이긴 하지만은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 오래됐지만 교인 주소로 교회 요람에 내 사진과 얼굴이 있다, 이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교인 주소록,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 주소록이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서, 자동차 렌트를 했다든지 이런 기록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교회 출석하지도 않고
자녀도 없고 현금으로만 생활하고 공식 기록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10년 전부터 미국에 있었다 이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10년 동안 있으시면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셨다면은 그때 일을 했던 고용주나 상사나 직장 동료 또는 거래업체 직원 중에서 몇 년 몇 월경에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개 씨가 그때 내 직원이었다. 거래업체 직원이었다. 이런 걸 서면으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제 과거 케이스 중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상사나 동료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거래업체에 배달해주고 받았던 영수증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거래업체, 도매업체가 아직도 영업 중에 있고 거기 직접 가서 찾아봤더니 그때 일을 하면서 상대했던 그 직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희가 편지를 도와드려서 그 시민권자인 거래업체 직원이 내가 어디 위치한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경에 거래업체 아무개 씨가 우리 회사하고 접촉을 하면서 일을 했었다. 그걸 확인해 줘가지고 그분이 무사히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언해 줄 사람을 추적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추적해야 될 사람을 찾아서 연락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0년 전부터 있었던 기록을 찾기 힘드신 분들 경우에 특히 서둘러서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많은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조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합법적인 결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데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혼인신고 하시겠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혼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을 했다. 양가의 경조사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부부로 인정해 주고요. 또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텍스트 메시지나 용어가 여보, 자기라든지 또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것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사실혼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즉 신랑 신부가 법원에 가서 또는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하기가 쉬운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부부로서 인정받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경우에 1997년도 1월 1일 지금부터 27년 전입니다. 97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교회든 친구든 어디든 우리가 부부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야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해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한인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간혹 중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종종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사치고 계시다가 한국에 있는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 정리를 안 하고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에 와서 여기서 혼인신고를 해요. 지금 한국에서 아직 그 결혼이 이혼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중혼 또는 중혼이라고 해가지고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난 부부로 살고 있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프로그램에 해당돼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재 결혼이 무효이니까 저기가 이 바이든 프로그램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됐지만은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하면은 이민국에 알려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진행하실 때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버스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버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태어난 날짜, 장소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배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출해야만 미국식의 버스 서티피케이트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주권이 진행이 되는데,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를 안 하고 왔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 해가지고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한다면 이민국에서는 그럼 이 사람하고 이혼했다는 서류 달라. 그런데 이혼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혼 서류 제출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요번에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시민권자와의 결혼 증명서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혼 상태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어차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공해준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거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과의 혼인을 정리하시길 권하고요. 이거는 한쪽이 미국에 있고 한쪽이 한국에 있더라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케이스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가셔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하고 법적인 정리를 하겠다 해서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PIP의 주요 혜택자,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해 살고 있는 밀 입국자입니다. 그런데 간혹 2번 이상 밀 입국 하신 분이 있어요. 2번 이상 밀 입국을 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자, 관련 규정에 보면은 과거의 이민법을 위반해서 미국을 떠났던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용서해주는 웨이버라고 하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미입국 하신 경우에는 영주권을 이번에도 못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민국이 알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미입국을 하신 다음에 쭉 여기서 살다가 뭔가 한국에서 일이 있어서 뭐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다든지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나갈 때도 흔적 없이 나가신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2번째 들어오실 때도 흔적 없이 미입국을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민국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정부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그분이 생활하는 데서 과거에 무슨 티켓이든 병원 기록이든 이런 것들로 보면은 2번 미입국 했다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한 간혹은 첫 번째 미입국에서 계시다가 2번째 나가실 때 아예 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고 용감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나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 미입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국 정부가 알고 있을 확률이 거의 80, 90%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번 이상 미입국 하신 분들이 나 한 번만 몰래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미국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이번에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